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굿모닝 행동학을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오늘은 개인 차원의 의사결정 모형 5가지 정리할 건데요. 아시겠지만 개인 차원 의사결정 모형은 내용만 잘 정리하면 되게 쉽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합리성을 동원해서 정책을 결정한다는 전제 하에서 정책 결정의 다양한 모형들이 등장을 하고요. 일단 합리 모형은 정책 목표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 목표를 현재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인간의 합리성을 완전한 경제적 합리성이라고 생각해서요. 주어진 모든 대안과 모든 결과를 100% 완벽하게 목표 수단에 대한 분석, 비용 편익 분석을 실시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형이 합리 모형입니다. 그에 비해서 두 번째, 만족 모형은 인간의 인지 능력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다. 이 합리 모형에 대한 도전으로요, 인간의 합리성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거지. 제한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듭니다. 그래서 행정인으로서의 합리성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모든 대안을 100%다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일부의 대안. 우리 여기에는 이런 표현으로 제가 써놨거든요. 만족할 만한 일부의 대안. 모든 대안이 아니야. 그 중에서 괜찮은 일부의 결과. 그래서 만족할 만한 대안과 만족할 만한 결과만 탐색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면 이게 만족 모형이고요. 일부의 대안이라는 것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전히 만족 모형도 목표 수단에 대한 분석은 실시합니다. 하지만 우리 점증 모형. 정치적인 합리성을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기존의 정책을 약간 보완해서 조금 개선된 정책을 추구하는. 그래서 정치적인 합리성을 중심으로 우리 타협이나 조정이나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약간 향상된 정책 결정만 진행을 하죠. 기존에 있던 대안을 조금만 바꾸어서 정말 그나마 점진적으로 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모형을 제시하게 되고요. 목표와 수단은 늘 가변적일 수 있기 때문에 목표 수단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지 않거나 또는 목표를 수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다원적 사회의 모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모형은요, 굉장히 현상을 유지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보수적이나 비판을 받습니다. 랜드블룸이라는 학자가 주장을 했던 모형이고요. 자, 그 다음 혼합주사 모형. 네, 혼합주사 모형은 다들 아시겠지만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의 두 가지의 특징을 절충합니다. 그래서 정책 결정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요. 정책 결정을 근본적인 결정과 세부적 결정. 그래서 근본적인 결정에서는 합리 모형을 사용하고요. 세부적인 결정에서는 점증 모형을 씁니다. 보통 범사회적인 지도 체계를 가지고 있는 능동적인 사회에서 사용하기 쉽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제일 마지막에 최종 모형까지 가볼까요? 최종 모형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초합리적인 요소, 직관적인 판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합리 모형을 사용을 하는데 그 합리 모형의 정책 결정 이전에 초정책을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초합리성이라는 걸 중심으로요. 지금 정책 결정자의 직관적인 판단, 이걸 굉장히 중시하는 모형이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5가지 모형 중에 일단 내일 첫 번째 합리 모형, 그 다음 만족 모형, 점증 모형 이렇게 3가지는요.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의 모형이기 때문에 이 모형의 내용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 가지고요. 선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리 모형은 모든 대안을 포괄적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모든 대안을 고려합니다. 그래서 포괄적 탐색, 포괄적 고려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이먼의 만족 모형, 합리 모형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인간의 인지 능력이라는 기본적인 요소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영향이 컸다고 얘기를 하고요. 만족 모형은 제한적인 합리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 모형에서는 항상 행정인으로서의 합리성, 행정적 합리성을 고려하죠. 자, 점증 모형입니다. 점증 모형은 기존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통 그거보다 약간 개선된 방식으로 정책을 추구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기존의 정책을 중시합니다. 점증 모형은 현상 유지를 옹호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이란 비판을 받고 있고요. 정책이 실제 결정되는 현실적인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참여 집단의 합의 굉장히 중시하고요. 목표와 수단을 뚜렷하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가끔은 수단이 목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목표와 수단에 대한 분석을 잘 하지 않는다라는 거, 보통 다원화되어 있는 민주사회에서 적합한 모형이라는 거. 그래서 랜드블럼 같은 정증주의자들이 합리 모형을 비판할 때 보통 뭐라고 비판하냐면 합리 모형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일,
모든 대안을 100%다 검토한다라는 건 말도 안 되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정책 결정자에게 강요하기 때문에 결국 바람직한 정책 결정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점증 모형 문제에서 정말 많이 나오고요. 자, 5-7 혼합주사 모형 가볼까요? 정책 결정을 근본과 세부 결정으로 구분하는 게 혼합주사고요. 근본적인 결정에서는 합리 모형의 방식을, 세부적인 결정에서는 점증 모형의 방식을 따릅니다. 혼합주사 모형은 보통 개발도상국입니다. 범사회적인 지도 체계를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 지금 개발도상국에서 정책 결정을 주도하는 리더가 있는 그러한 상태. 하지만 구성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보이는 그런 상태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범사회적 지도 체계를 갖추고 있는 능동사회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최종 모형, 합리 모형의 요소와 초합리 모형의 요소, 합리적인 요소, 우리 합리 포괄 모형의 요소와 초합리적인 그러한 직관적 능력에 대한 요소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하고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초합리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최종 모형은 기존의 계량 분석 사용합니다. 합리 포괄 모형 일단 기본으로 둡니다. 하지만 직관적 판단에 의한 결정도 상당히 중시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문제를 보다 보니까요, 완전히 지금 우리가 했었던 개인 차원의 의사결정 모형만 활용하는 문제가 많지 않아서요. 3번에 나와 있는 쓰레기통 모형 문제까지 같이 좀 봤습니다. 어차피 쓰레기통 모형은 내일 할 거니까 같이 좀 풀어보세요. 자, 쓰레기통 모형은 의사결정을 위해서 네 가지 문, 해, 참, 선입니다. 이 네 가지의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의 기회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1번은 일단 X. 자, 2번입니다. 최종 모형은 정책 결정자의 직관적 판단이 정책 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보죠. 갈등의 준해결, 표준 운영 절차의 활용. 이건 회사 모형의 특징이고요. 혼합주선 모형은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 두 가지를 믹스하는 모형이기 때문에 요거 X. 자, 정답은 4번이죠. 점증 모형은 기존 정책을 토대로 해서 그거보다 약간 향상된, 개선된 정책을 추구해서 방향을 결정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정답이 되는 선지는 4번이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우리 화요일 영상도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화요일 이제 수요일입니다. 좀 뭔가 지치는 느낌이 들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 수험생입니다. 정말 열심히 끝까지 파이팅 해보자고요. 오늘 하루도 정말 여러분 겁니다. 여러분 또 우리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안녕.